그래, 저는 내일 꼬박 자게. 칼슘 내가 알아봤지. 응? 칼슘이, 자, 칼슘을 선택하는 기준. 나 아직 이거 가격은 모르고, 가격은 얘기 안 했어, 아직. 너무 바빠가지고, 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칼슘 드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칼슘 드시는 분 1번. 그게 많지 않네? 아니, 내가 이제 사라는 게 아니고. 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신 칼슘이 몸에 좋아요. 좋은 거는 뭐, 확실하고 100% 맞고요. 맞는데, 잘못 먹으면 안 돼. 어떤 칼슘을 골라야 하는지, 어떤 칼슘을 골라야 하는지를 알려드려요. 자,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시중에 팔잖아요. 25,000원. 칼슘 뭐 120정 25,000원, 3만원 이래 하죠. 이거는 대부분 어떤 칼슘이냐면 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석회석이나 이런 것들 석유 정제 과정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학 탄산가스 반응시켜가지고 탄산칼슘을 만들어내요. 같은 CA라는 구조지만 칼슘이지만 뒤에 CO3가 붙죠. 근데 탄산칼슘은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몸에서 석회화가 됩니다. 석회화. 죽어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일반 칼슘제 25,000원짜리, 3만원짜리 이거 드시면 죽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SSBK님처럼 먹으면 좋아져요.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가 칼슘이 들어가면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게 내 몸의 핏줄에 동맥에 칼슘이 쌓여가지고 경화를 일으켜가지고 죽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죽는다고. 그러니까 탄산칼슘은 사면 안 돼요. 여기 탄산칼슘인지 아닌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분 표기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료 및 함량의 탄산칼슘 혼합제 탄산칼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드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죠? 요렇게 돼 있는 거는 드시면 안 돼요. 들어봐. 기다려봐. 약 팔잖아, 지금. 자, 그런 건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 다음에 또 많이 만드는 게 뭐냐? 구연산칼슘이에요. 구연산칼슘은 귤껍질이나 꼬막 이렇게 이제 석회석이나 시멘트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재료는 조금 더 좋지만 결국은 요것도 화학 반응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요것도 드시면 석회화가 됩니다. 이해되죠? 흡수 안 돼요.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드시면 내 혈관에
석회석을 쌓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구연산칼슘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성분 표기명에 탄산칼슘, 구연산칼슘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드셔야 할 게 뭐냐면 천연칼슘이에요. 천연칼슘. 천연칼슘은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읽어 드릴게. 천연칼슘은 칼슘 성분이 많이 함유된 원료를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분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루를 알약 형태로 뭉치고 포장하면 끝입니다. 이해되나요? 화학적 반응 성분이나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천연칼슘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 말리고 분쇄 과정을 거친 천연칼슘을 드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제 종류는 뭐 많기 때문에 소뼈, 어패류, 귤껍질, 해조류 이렇게 쭉 있는데 가능하시면 칼슘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천연칼슘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이 나노칼슘은 그냥 이거를 분쇄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일반 입자의 분쇄 과정을 만드는 게 천연칼슘이고요. 그냥 이거는 천연칼슘 수준하고 똑같은데 나노 공정을 거친 게 그냥 나노칼슘이에요. 차이는 이거와 이거 차이는 나노 공정을 거쳤다 안 거쳤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이해되나요?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칼슘은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해조칼슘, 칼슘 32%, 프랑스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에이펙셀에서 나오는 건데 폐각 분말 칼슘 35% 비소성 국산. 요 국산 그 어패류에 나오는 칼슘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천연이고 국산이에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마 천연칼슘이라고 해가 드시는 것들 보면 대부분 뭘 하냐면요. 중간에 소성, 비소성이란 게 있어요. 소성, 비소성이란 게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 비소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천연칼슘이라고만 적혀 있지 소성, 비소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소성, 비소성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천연칼슘을 그대로 성분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소성칼슘은 소성된 거는 엄청나게 강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강한 염기성을 띠는데 열을 가해요. 열을. 1000도 이상의 고열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서 불순물들을 씻어내요. 그러면 가열을 해버리면 성분이 바뀌겠죠. 그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코랄칼슘이니 그 다음에 어골칼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한 자연생성 칼슘 어골칼슘도 분명히 흡수가 좋고 하지만 결국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탄산칼슘, 구연산칼슘, 천연칼슘은 전부 다 뭐다?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결국은 열을 가해요. 열을. 다 열을 가해가지고 전부 다 열을 가해요.
이거는 전부 다 화학 반응과 열이 가해진 상태예요. 가해진 상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천연 재료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순수하게 칼슘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다? 천연 칼슘이라고 해서 드시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결국은 뭐다? 뼈로 가지는 않는다. 이게 뼈로 가진 않아요. 귤 껍질을 생으로 갈아 드시면요. 귤 껍질의 칼슘 함유량이 이외에 나머지 또 미네랄들 뭐 다른 성분들이 있잖아. 그죠? 같이 드시는 거예요. 우유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유 먹는 거하고. 우유 먹으면 단백질이라는 게 또 더 많잖아.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 나노칼슘은 보니까 요렇게 돼요. 칼슘에 말려가지고 비소성이에요. 비소성. 즉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원료를 그죠? 열 안 가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분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비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상태가 제일 좋겠죠. 그죠? 그나마. 그 다음에 우리 몸은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0세부터 30세까지는 내 몸에서 칼슘 섭취를 하면 이게 뼈로 가요. 뼈로 갑니다. 30세까지 통상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나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나이, 이때까지는 음식으로 통해서 드시는 칼슘이 뼈로 갑니다. 뼈로 가요. 이때까지는 뼈로 가요. 근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이때부터는 이 기간 동안에는 뼈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뼈로 가지 않습니다. 말하는 흡수율은 칼슘 흡수율은 뭐냐면 내 몸의 12지장 위를 지나서 12지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데 12지장에서 이 칼슘은 혈액으로 공급되는 흡수를 해서 이거는 그냥 혈액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혈액으로 들어간 칼슘이 뼈로 가야 되는데 이 뼈로 가는 칼슘은 없어요. 없고 칼슘 흡수율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흡수율은 12지장에서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가 되는 율이에요. 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은 12지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이 흡수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즉 1단계는 여기서 흡수하는 흡수율이고 2단계는 여기서 혈액에서 뼈로 축적되는 칼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저 칼슘 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슘 드시죠? 대부분 아마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칼슘을 먹으니까 어때요? 좋아지죠, 몸이? 좋아집니다. 천연 칼슘만 드셔도 몸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뼈로 가진 않습니다.
골밀도가 막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칼슘제는 다른 거 드시면 안 되고 못해도 천연 칼슘을 드셔야 되고요. 이 천연 칼슘도 소성이에요. 소성.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좋진 않죠. 그죠? 그래서 뼈로 가는 칼슘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굳이 나노가 들어가고 자기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했겠죠. 이온칼슘 이거 있죠. 이온칼슘. 거기 뭐 미국에서 파는 이온칼슘 있죠. 이온칼슘 드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나 이온칼슘 먹고 있다. 1번. 샨니 그분 이온칼슘 드시는 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나노웰 이거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예요. 그죠? 성분을 보면요. 여기 성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이 성분에 대한 내용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보네이트라고 돼 있어요. 칼륨 카보네이트. 칼륨 카보네이트는 석회 분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연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천연 칼슘인지 아닌지 어디서 어떤 걸로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그냥 중화 과정을 거쳐요. 일반 그 탄산칼슘을 중화 과정을 거쳐서 흡수율이 좋게 이온칼슘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얘들이 자기들이 특별한 공정 과정을 중화 과정을 거친 탄산칼슘에서 중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요즘 나오는 어골칼슘 이런 거 있죠? 어골칼슘도 어골칼슘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이런 원리예요. 열을 가해요. 다 파괴가 돼요. 좋을 수가 없어요. 해족칼슘도 다 열 가해서 다 해요. 똑같아요. 열을 가하지 않고 하는 게 이 나노칼슘밖에 없어요. 비소성.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어차피 강의 끝났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요게 2018년 5월 15일 보이시죠? 5월 15일인데 5월 15일 날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요게 아버지고 아버지가 5월 15일 날 이게 나노칼슘을 드실 때 골밀도가 여기 거의 제로였어요. 제로. T스코어가 제로였어요. 요 T스코어가 제로였어요. 제로. 여기 5월 15일 날 T스코어 제로에서 드시기 전에 잰 T스코어를 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월 16일 날 3개월이죠. 그죠? 5월 15일에서 8월 16일 날 3개월 후에 T스코어를 재신 게 1.0이에요. 0.8 보이시죠? 거의 제로에서 0.8 수준으로 좋아지신 거예요. 3개월 만에. 진세노.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예요, 이게. 똑같죠? 두 분 다 5월 15일 날 드시기 전에 골밀도 측정을 했고요. 8월 16일 날 똑같이 두 분 다 같이 영천이 고향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골밀도가 거의 마이너스 0.9 정도 마이너스 0.9 정도 골밀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골밀도 측정한 게 3개월 드시고 1.2 플러스 1.2까지 좋아지셨어요. 마이너스 0.9에서 플러스 1.2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그냥 이제 천연칼슘이나 이런 걸 드시면 천연칼슘 이거를 드시면 좋아지긴 해요. 좋아지긴 해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 천연칼슘만 먹어도 아마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십니다. 근데 뼈로 가진 않습니다. 뼈로 가지 않아요. 뼈가 재생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나노칼슘은 보여드렸다시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사람은 아니니까 그죠? 보시면 좋아져요. 뼈가. 골다공증은 제가 미국에서도 불치병으로 알고 있어요. 좋아지지 않는 평생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개선될 줄 몰랐죠. 음봉에서 양봉이에요. 진짜. 마이너스 90% 손실 구간에서 120% 수익 구간으로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하죠. 남성분들은 워낙 골밀도가 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골밀도가 그래도 남성분이니까 많이 안 떨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여성분들은 마이너스 상태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드시니까 확 좋아지죠. 그렇죠. 여자들이 수시로 그걸 하잖아. 수시로 뭘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에 칼슘이 들어가 있거든요. 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칼슘이 혈액이 빠져나오잖아.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혈액을 잃어버리잖아. 그죠? 혈액을 잃어버리면 혈액 속에 칼슘이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같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칼슘을 내 몸에서 계속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어때요? 결국 이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에 칼슘 공급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 뼈에 있는 칼슘이 밖으로 이렇게 혈액성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이 걸리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빼다 쓰는 거예요. 성장을 멈춘 시점부터. 그래서 여성분들이 심한 거예요. 남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은 마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괜찮고 여성분들은 마법이 있기 때문에 혈액으로 빠져나간 칼슘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서 보충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 먹어도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쵸. 출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 특히 여자분들은, 마니님, 출산을 하잖아, 그죠? 출산을 한 여성분과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분이 오히려 골밀도가 출산을 한 여성분이 골밀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분이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고 나면 내 몸의 생체 반응에서 골밀도를 그게 6개월에서 1년간 골밀도를 내 몸 스스로가 성장 단계로 인식을 하고 골밀도를 채운답니다. 몸이 스스로가. 그래서 여성분이 출산을 하고 나서 오히려 골밀도가 좋아진대요.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잘 먹으라 그러잖아. 그죠? 잘 먹으면 골밀도가 좋아진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지 않은 여성분들은 오히려 갈수록 골밀도가 더 줄어들어요. 제가 요 내용을 제가 유식 강의 아니고 요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 여기 지금 요 선생님 계세요. 들어와 계세요. 요 우리 경영학 박사 장영 선생님께서 시크릿 건강 핸드북에 뭐 이런 내용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 사보세요. 얼마 안 하니까. 자, 이해되시죠? 네, 삼성 연구 쪽 출신이고, 뭐, 엄청 똑똑하세요. 아, 그리고, 뭐, 어차피 손님 다 떨어졌는데, 뭐, 상관없잖아.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게, 꼭 명심하세요. 출산 전에 무조건 드셔야 돼요. 무조건 출산 전에 드셔야 돼요. 약국에서 뭐 안 사요. 예. 제가 공동구매 지금 하고 있어요. 기다려봐요. 출산 전에 왜 먹어야 되냐면 요즘 있죠. 태아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칼슘이 없잖아. 엄마가 이미 성장을 멈춘 단계가 많잖아. 30 넘어가신 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칼슘 골밀도가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애를 가지는 거예요. 애기를 가지면 태아는 골격이 발달을 해야 되잖아. 그죠? 골격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가진 게 없어. 엄마가 가진 게 없으니 어때요? 애기는 전응아가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AD? 나중에 크면서 우울증 증세. 그 다음에 미숙아가 나와요. 미숙아 전응아가 나오고 심각해요. 이거는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 이거는. 그래서 주위에 만약에 애를 가졌거나 또는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하는 부부들은 무조건 칼슘을 드셔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싸게 지금 컨택하고 있어. 지금 뭐 30몇만 이게 하면 안 되잖아. 어? 30만 원 이상이면 뭐다? 꼭지다. 쌍대. 어? 쌍대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좀 빠질 때 눌림에 들어가야 되잖아. 눌림에. 그죠?
좀 기다려봐. 지금 열심히 지금 딜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 출산 전에 무조건 드셔야 돼요. 요즘 사회 문제로 정신병이 많잖아. 이거 볼까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5,100만이 남자가 2,500, 여자가 2,500. 비슷비슷하죠, 그죠? 네네. 좀 기다려보세요. 40대 이상이 썸하면 2,700만이에요. 우리 인구가. 그죠? 2,700만이 40대 이상이 2,700만이에요. 이거 보시면 인구상은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만성질환 환자 수예요. 만성질환 환자 수 2014년도 기준으로 고혈압, 당뇨, 정신행동장애 여기 해당하는 사람 여기 있을 거야. 어? 왜 주식을 들고 있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팔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죠? 농담이에요. 호흡기 결핵, 심장 질환, 뭐 악성 신생물, 뭐 갑상선 장애, 뭐 이렇게 쭉 있죠. 이 환자 수가 2천만이에요. 2천만이 우울증도 포함해요. 2천만이에요. 봐요.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5,100만 중에 40대 이상이 2,7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구의 절반이 환자예요. 우리 인구의 절반, 이거 2014년 기준이니까 2017년, 18년이 어떻게 돼? 인구 절반이 환자예요. 부채율이 엄청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인구 절반이 환자고 뭐예요? 40대 이상은 전부 다 환자라고 보면 돼. 다 환자야. 아니,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자료 받은 거예요, 다. 이 보세요. 야,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뭐 고혈압, 당뇨 또는 뭐 질환들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만성으로. 그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보이세요? 정의 멤버. 이게 뭐냐면 그 여기 우리 저 이명님 책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조 개에서 100조 개. 이런 세포가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어요. 100조 개가.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세포 구성으로 해서 피부가 생기고 뼈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60조에서 100조예요, 이게. 근데 이 세포가 재생을 하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또는 뭐 분리가 되고 합쳐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세포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냐면 4대 미네랄이에요. 4대 미네랄. 4대 미네랄인데 이 4대 미네랄은 칼슘, 나트륨, 그죠? 칼슘, 마그네슘, K, 칼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있어야 내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이 안 되고 유전자 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암 환자들 대부분 보면 칼슘 농도가 낮아요. 비타민 D 농도와 칼슘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요 보시면 심각해. 잘 들어봐. 요 암세포가 요 보라색 요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암세포예요. 암세포인데 요 암세포의 뇌종양에 걸린 초파리 뇌예요. 뇌인데 요 뇌에 암세포가 이렇게 있죠. 뇌종양이니까. 근데 요게 칼슘을 과다 공급하니까 요 보라색이 없어져 버리죠. 보라색 자체가 암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쥐도 있어요. 예. 그리고 뇌종양 걸린 초파리의 뇌에다가 이 암세포 암이 걸려 있는데 오히려 아예 칼슘 공급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네, 초파리 뇌가 있어요. 칼슘 공급을 아예 끊어버리면 또 뇌종양 세포가 죽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 공급을 아예 끊어버리면 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분열과 재생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화가 되고 죽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왜 그럼 과거에 이 좋은 칼슘을 그럼 먹지 왜 안 먹었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뼈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불치병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성장기 때 먹어서 축적을 많이 해놔야 그래야 평생 빼다 쓰는 거예요. 우유에 칼슘이 있어요. 칼슘이 있는데 우유 안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유가 예를 들어서 300mg입니다. 300ml다. 그럼 이 중에 칼슘은 20ml예요. 우유 한 통 다 먹으면 20ml 칼슘을 섭취를 하는데 이게 흡수가 또 5% 정도 된다고 보면 얼마예요? 1이죠. 맞나요? 우유 한 통 다 먹으면 나머지 단백질 이런 것들 이런 섭취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살이 찌죠. 오히려 살이 찌고 칼슘 흡수는 현저히 낮은 겁니다. 칼슘 카우 칼슘 치즈 다 소용없어요. 뼈로 가지 않고 이거는 혈액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이 찌죠. 이해되나요? 물론 어릴 때는 흡수율이 좋죠. 황님 지금 20대 후반이나? 그러면 당신은 칼슘이 뼈로 갑니다. 뼈로 가니까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시면 돼요. 근데 30 넘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뼈로 가지 않는다. 뼈로 가지 않고 이제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죠. 내 몸에 삭신이 쑤시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알죠? 맞죠? 시큰시큰거리고 무릎도 아프고 이건 다 칼슘 부족이다.
일반 천연 칼슘, 어골 칼슘을 드시면 이런 게 개선이 돼요. 맞아요. 칼슘을 먹으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석회화가 된다고. 죽어. 죽는다고. 그래서 일반 칼슘제가 있고 뭐 나노 칼슘이 있다면 맞잖아. 밥이 소화가 잘 돼요. 죽이 소화가 잘 돼요. 물이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는 기준 이거죠. 맞나요? 그 다음 이온 음료가 몸의 흡수가 빠르죠? 맞죠? 20대 중반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흡수 안 되겠네. 맞죠? 이러니까 어때요? 이게 뭐예요? 입자 단위가 작아지죠? 맞나요? 입자 단위가 작아지니까 흡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보다 더 작은 나노 단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광고에 뭐 99% 흡수율이라고 적은 이유가 나노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드실 거면 제가 보여드렸잖아. 저희 부모님이니까 저도 와서 부모님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제 곧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몸도 되게 안 좋으셨는데 이거 드시고 지금 멀쩡히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뼈로 가요. 뼈로. 나노 단위로 입자를 쪼개놓고 비소성, 그죠? 비소성, 열을 가하지 않고 폐각류에 이제 조개죠, 조개. 조개에 그대로 열 가하지 않고 그대로 분말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좋은 겁니다. 이해되죠? 다 나가셨나? 아유, 많이 줄이셨네. 283명이네. 자, 그래서 이 칼슘은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칼슘은 이제 나노칼슘 이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먹어보고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죠. 네, 비소성이 달라요. 비소성이고 칼슘의 국산이라고 돼 있죠. 이 우리나라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칼슘 이게 폐각 분말이에요. 조개, 어패류 그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요즘 유행하는 어골칼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은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바뀌어요. 고유 성분이 다 바뀌어요. 바뀌고 뭐 코랄칼슘 하면 또 있더라고요. 코랄칼슘도 비소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결국 비소성이 아니고 똑같아요. 소성이 소성. 열을 다 가해요. 그 다음에 해족칼슘, 천연칼슘이다. 해족칼슘 막 선전하고 막 해족칼슘, 천연칼슘을 써가지고 막 해댔잖아요. 이것도 다 소성이에요. 소성. 다 열을 가해가지고 실제 칼슘의 성분이 다 파괴가 돼 있어요. 남자 정력에도 좋죠.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셨죠, 신수기모님? 좋습니다. 남자 정력에도 좋습니다. 남자 정력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단순한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몸이 달라요. 확실히. 제가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 뼈에서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 보시면
요 뼈에서 이 뼈가 구성하는 게 줄기세포요. 그죠? 골수, 줄기세포. 골수에서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빠져나온다.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혈액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죠? 혈액순환 당연히 잘 되죠. 혈액순환 당연히 잘 되죠. 물론 칼슘만 먹고 술 드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돼. 안 되고 칼슘제 먹으면서 운동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뭐니마니가 칼슘은 먹는데 뭘 안 해? 운동을 안 하잖아 지금. 제가 이 강의하면서부터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이게 몸이 좋아지다가 이렇게 그냥 이분하게 유지만 되고 있어요 지금. 한 석 달만 드셔도 바로 효과, 드시고 2주 안에 바로 내 몸이 달라지는데 이왕이면 골밀도 드시기 전에 골밀도 측정하고 드셔가지고 골밀도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올라오시면 그때부터는 뭐 안 드셔도 되지. 회사 걸어가죠 당연히. 예. 이해되죠? 야하다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 국군 있죠? 국군 장병들의 정자수. 이 한창 잘 나갈 때 이 장병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과거보다 정자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 개수가 뭐 몇 개였더라?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요즘 임신도 잘 안 되잖아.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정자 수가 줄었고 또 이 정자들 하나에 대한 이 정자들이 순도가 떨어지는 거지. 순도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정자들이 이 난자를 찾아갈 확률이 10km 밖에 황님이 서 있어요. 황님하고 내 거리가 10km 밖이야. 10km. 이 10km 거리에 떨어진 황님을 내가 눈을 감고 이 황님을 찾아갈 확률은 없죠. 그죠? 10km 밖에 있는 황님을 내가 눈을 감고 황님을 찾을 확률은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그게 정자가 난자를 만날 확률이에요. 정자가 난자와 만날 확률이 10km 밖에 내가 눈을 감고 10km 밖에 있는 황님을 만날 확률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GPS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칼슘이에요. 이 정자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칼슘이고 GPS 역할을 해주는 것도 칼슘이에요.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게 하는 것 자체가 칼슘이에요. 칼슘이 없으면 쥐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이거 보셨나? 정자의 GPS 역할을 하고요. 쥐 있죠, 쥐.
쥐의 심장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실험한 거 있어요. 이렇게 칼슘을 공급을 한 칼슘이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면요, 혈액을 공급하면 쥐의 심장이 뛰어요. 쥐의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 혈액에서 칼슘을 빼고 칼슘을 뺀 혈액을 공급하면 쥐의 심장이 바로 멈춥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고 간이 해독하게 하고 뇌가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물론 미네랄이 4대 미네랄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으뜸이 칼슘이에요. 칼슘. 칼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4대 미네랄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로 섭취가 가능한데 유일하게 섭취를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는 게 칼슘이고. 네, 공익님. 그래서 이 칼슘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과거에 왜 그러면 이 중요한 걸 왜 안 먹었냐? 먹어도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현대과학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죠. 대선? 대선 좋지. 출마만 이제 하면 돼. 그럼 조직을 좀 꾸려야겠네.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재밌었나요? 좀 유익하지 않았나? 저도 이거 보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신기해요. 네. 엄청 신기했어요, 진짜. 그쵸. 정자 3억 개가 GPS 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죠? 국민의 절반이 뭐? 환자라고. 국민의 절반이 환자고, 그 다음에 내가 82세까지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3명 중 1명은 암이 걸려요. 내가 만약에 80살까지 살잖아? 그러면 내가 암이 걸릴 확률은 33.3%. 그죠? 36.2%가 암에 걸립니다. 이것도 칼슘 때문에. 다 골다공증 상태고 칼슘의 농도와 비타민 D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암세포가 변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암세포로 변이가 되는 거예요. 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 보면 봐요. 국민 절반이 환자고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다? 암에 걸려가 죽는다. 그러니 기대 수명 늘어나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뭐냐면 실제 내가 한국인의 건강 희망은 80살까지 사는 거. 근데 실제는 73. 더 큰 문제는 뭐냐면 80살까지 살잖아요. 70살부터 80살까지 사는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은 시체로 사는 거야. 죽은 시체로. 100세 시대잖아. 그러면 80 몇 살까지는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살아도 나머지 10년 정도는 그냥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야. 그냥 요양하거나. 그렇지.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결론은. 이해되죠? 칼슘을 드신
이 나노칼슘 이거 보면 이분이 이분 할아버지 나오죠. 할아버지 거의 80대시던데. 아 여기는 안 나온다. 모르겠다. 유튜브에 그 나노칼슘 쳐봐요. 에이펙셀 나노칼슘 치면 그 할아버지 나오거든요. 그분이 79세? 아 79세에 나노칼슘 70세에 나노칼슘 드시기 시작해가지고 10년간 드셨는데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 계세요. 거의 거동도 못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리나라 100세 건강 시대, 저도 이제 100세 건강 시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해가지고 보니까 100세를 잘 사는 게 아니라 요양원 또는 치매, 그죠? 치매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치매도 결국 뇌에 칼슘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뇌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히면 그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뭐 건강수명 텐데 수명 단축 과정에 나쁜 식습관. 요즘 뭐 아무거나 많이 먹죠. 뭐 치킨 뭐 이런 거 뭐 사실 몸에 좋은 거 한 개도 없죠. 그 다음 술, 흡연, 고혈압, 고혈당, 비만, 운동 부족, 대기오염, 직업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가 여위 아니야? 이게 되게 미치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식습관.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다 먹잖아. 특히 가공식품 뭐 많잖아요. 요즘 죄다 이마트가 다 가공식품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쁜 식습관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자연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운동 부족은 여기서 뭐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이게 식습관만 잘 가져가도 그게 없어요. 아 스트레스 요 밑에다 이거 봐봐. 밑이죠? 예. 저는 별로 스트레스 안 줘요.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재밌었죠? 이 보면 비타민 D 칼슘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있어가지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을 흡수를 해요. 뭐 그런 내용이고 이 안에는 칼슘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뭐 상어 연골, 어골 칼슘이 이게 조개, 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 오늘 알았어요? 한근님 뭐 했어? 몰랐구나. 아 그리고 혹시 지금 설마 그 사열부항 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열부항 하시는 분. 사열부항 하시는 분은 1번 한번 쳐보세요. 나 사열부항 한다 하시는 분 1번. 다 나가고 없나? 아닌데. 사열부항 하시는 분. 예, 피 빼는 거. 알티님 하세요. 가끔. 희진님 어머니 하셨어요? 정환님도 한번 하셨어요? 자, 사열부항을 하시면요. 사열부항을 하시면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이거 아플 때 사열하면 낫죠? 진짜 좋아져요. 한의원가면 해주죠? 한의원가면 해주죠? 한의원가면 사열부항 해주거든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살아 계시지.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여성분들 마법에 걸리죠. 그죠? 마법 한 달에 한 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성분들이 골밀도가 낮은 이유가 이 마법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사혈부항을 하게 되면 이게 피부족이 나와요. 피부족. 맞죠? 어지러워지는 피부족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관 속에 칼슘이 빠져나갔으니까 몸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에서 칼슘이 또 혈액 속으로 나오는 악순환을 아주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사혈부항을 하시면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빈혈이 심한 거예요. 뼈에서 나올 때 칼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뼈에서 인도 같이 나옵니다. 인도. 같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혈변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사혈부항을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헌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헌혈은 혈청을 빼는 거예요. 혈청을. 그리고 헌혈도 내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합니다. 치유를.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하죠. 헌혈도 어릴 때부터 뭐 자주 하셨던 분들은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그래서 헌혈도 보시면 30대 전에 헌혈을 하지 그 이상 지나면 헌혈 잘 안 해요. 이때까지는 뭐다? 스스로 뼈로 보낸다. 그죠? 성장기. 이때는 헌혈이 괜찮아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 이상 넘어가면 헌혈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물어봤는데 재밌는 얘기, 좀 야한 얘기, 좀 야한 얘기예요. 그 30대 제가 이거를 30대 남자가 모태솔로. 자, 모태솔로예요. 이 사람이 모태솔로니까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자를 못 만나봤죠. 자, 못 만나봤는데 이 남자가 모 회사 전산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골밀도 측정을 했는데 2.7 T스코어가 2.7 아주 좋죠. 굿이요. 굿. 이 사람이 2.7의 T스코어였는데 이제 모태솔로가 우리 이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만난 지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이제 30 넘었죠. 성장은 멈췄죠. 성장은 멈췄고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걸 했는데 관계를 가졌는데 6개월 만에 모태솔로니까 그죠? 모태솔로니까 횟수가 많았대. 본인은 횟수가 많았대.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횟수가 많았대요. 그러면 6개월 만에 T스코어가 얼마나 빠졌냐면 1.2까지 빠진 거예요.
1.2까지. 그러니까 이 모태솔로가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을.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쥐가 나고 이러니까 간 거예요. 이제 병원을. 그러니까 단기간에 T스코어가 급락하게 된 사례가죠. 그게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러냐면 체력을 많이 소비를 했잖아. 그죠? 체력을 많이 소비하는데 먹는 거는 먹지 않고 체력만 자꾸 쓰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게 칼슘이거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끊임없이 빠져나온 거야. 이 단기간에 끊임없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급격하게 칼슘 농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것도 잘하려면 이놈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야 황. 27살 갈수록 무기력해지지.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배야. 이해되죠? 야한 얘기인데 이거 19금 황은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근육을 움직이고 자,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움직이는 거. 그리고 위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이런 이 움직임의 모든 동력을 발생하는 연료가 칼슘이에요. 얼마나 중요해. 그렇지. 그러니까 서른 넘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운동을 막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나 또는 근육 보충제 이런 건 먹잖아. 그럼 좋아지지. 19금 얘기하니까 다들 잠이 빨리 팍팍 깨지. 예. 그래서 40은 드셔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영양소도 중요한 영양소가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칼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이펙셀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은 에이펙셀 나왔잖아요. 에이펙셀 나왔을 때 제가 주식을 살라고 제가 덤볐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 없어. 안타까웠지. 40대 먹어야지. 찐세암님 몇 살인데? 네,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다들. 네, 저는 이제 뭐 내일은 늦게까지 잘 거니까. 저는 시체놀이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월요일장 뭐 할지 알죠? 월요일장,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월요일장 들어가 볼 만한 게, 한국내와 효성 OMB, 포스코 임택은 눌리면 들어가면 되고, 디폴도 다시 눌리면 들어가면 되고, 한 두 종목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오겠죠, 그죠? 아마 충분히 나올 거예요. 아, 현대자동차 모비스, 그쵸? 예, 괜찮고. 효성 상따?
협상 갭상하고 쭉 갈 거예요. 뭘 불 붙이고 퇴장이야. 자, 그래서 제가 거의 가격 협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드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눌림목된 가격에 공급해 드릴게요. 1번은 뭐예요? 1번. 저 공구 한다니까 그래? 공구? 공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공구 제가 카페에 공구 게시 올릴 테니까 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카페에. 눌림목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게 천연이다 보니까 이 손이 많이 가요. 천연 칼슘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거 다른 칼슘들 있죠. 뭐 2만원, 3만원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칼슘 분말 팔아요. 탄산칼슘은 엄청 싸요. 그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되고. 저 말빨이 있어서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잠 잘 오는 방법 한 대 맞으면 돼. 불면증도 이거 칼슘이 영향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몇 시간째 떠들었노 지금. 9시 시작했죠. 맞나? 야, 이것도 안 올라가겠네. 이것도 편집해서 따로 올려야 된다. 3시간 22분. 이거 이제 편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인사하고 수고했어요.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뭐니 많이 꿈꾸세요. 돈 버는 꿈. 돈 버는 꿈 꾸세요. 네, 좋은 꿈입니다. 네네. 네, 수고했어요. 네, 사랑해요, 민지님. 네네. 즐거운 밤 되세요.